사례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조세심판원 판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업무용 시설로도 사용이 가능한 부동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변경이 되는 순간에 주택수가 한 채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조세불복을 신청한 청구인은 2012년 10월 4일에 매매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에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가액 9억 초과 1세대 1주택 부가주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고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20년 8월 3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였으며 2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고지한 상황입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내용을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판 분은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국세청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세금 소송에 있어서 판단을 하는 주체입니다.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떠한 사실관계에 근거를 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라고 생각하고 판결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키워드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88조 제7항에 규정된 주택의 정의를 살펴봅니다. 주택의 판단은 사실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의 기본 목적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오피스텔에 화장실도 있으며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도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이 한 채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주택이 두 채가 되어서 비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2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이 검토한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심판원은 아파트를 판 청구인의 입장과 국세청의 입장을 듣고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관계의 주요한 부분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심판원은 양측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업무용으로 재산세도 부과가 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실질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이라서 판단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업무용으로 기록되고 재산세를 냈다고 해서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원이 추가로 검토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원은 임차인과 가족들이 2009년 6월 30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30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인 2019년 11월 11일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심판원의 최종 판단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청구인은 업무시설 등재, 업무용 재산세를 낸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심판원이 확인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기재된 점을 판단 근거로 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09년 6월 30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2013년 6월 30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심판원의 최종 판단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업무를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가족들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8조 제7항에 따라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 두 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주장한 청구인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파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